374쪽부터 보시면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입니다. 특례. 별표 3개. 예, 최근에는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가 바로 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인데요. 여기까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요 이미 과거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3년 전에 시험에 나와서 갖고 많은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난리가 났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가주택인데요. 자, 고가주택 최근에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해 두셔야 하기 때문에 별표 2개, 별표 2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별표 2개. 자, 그 다음에 375쪽에 부담보증이었죠. 예. 작년에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안 나왔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기분 나빠서 별표 하나. 예. 그래서 실제 부담보증에는요 계산 문제도 나왔었고요. 2번씩이나 계산 문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설명형으로도 양도의 개념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7쪽에 보시면요. 가업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가 있습니다. 저는 나올 가능성은 없다 보입니다. 별표 하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상속세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면요. 200원, 300원, 500원까지 그 상속 재산, 가업 상속 재산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한 재산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378조 그림으로 계산 문제로 제가 해놨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수준에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략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만 여러분 중에 혹시 가업상속 재산 공제받으신 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 4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요거 올해 2019년도 개정된 부분이 있고요. 별표 3개.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증여 이월과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반드시 별표 3개 정도 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81쪽에 보시면 양도소득의 부당해상 부인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 양가로 2번 자산의 고가양소 저가양도예요. 요거 별표 2개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또 계산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한테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증여 후 양도 역시 별표 2개 요것도 증여 2월 과세와 비교해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기본 과정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지금 기본이 된 다음에 5월달, 6월달 심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83조 양도소득금의 구분 계산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특례는 당분간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 설명을 듣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서 법에서도 세법에서도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발 담그면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384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 6번. 5. 양도소득세 세율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는 저는 나온다 봅니다.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에 보시면 같이 보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다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양도소득 산출세를 그 세율로 한다라고 했죠.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할 때는 즉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할 때는 그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자 동그라미 칩니다. 시뻘겋게 큰 거를 세액으로 한다. 즉 과세관청은 세금 많은 걸 좋아한다. 적은 걸 좋아한다. 많은 걸 좋아합니다. 많은 거. 세금 왕창 때리는 걸 좋아하지 적은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됐다는 둘 중에 어떤 거 여러분? 큰 금액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가를 1번 우리 부동산 등에 대한 표준세를 잡시다. 별표 3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세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뭐 다른 학원에서 2018년도 개정세법 1월 22일자로 1월 12일자로 아니지 지금 몇 월이죠? 2월. 그래서 2월 12일자로 소득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법, 종부세법 등 국세의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정된 내용은 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어제는 딴 데서 요 시행령 개정, 요 시행령이라 전체 2019년도 세법 개정상에 대한 특강을 오후에 했었는데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지금 뭘 했냐? 기본서, 요 수정표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수정표. 그래서 법률, 시행령 개정된 기본서 내용을 다 지금 수정표를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작업하고 있고요. 그 수정표가 만들어지면 아마 여러분한테 불가피하게 수정표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 다 기본서 내용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올해 시험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올해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역시 세율이죠. 뭐. 그래서 일단 갑시다. 자, 부동산 등에 대한 표준 세율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요거 별표 3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별표 3개. 그래서 결국 내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어떠한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것이냐 이제 그걸 정리하는 건데 일단은 요 표준 세율은 부동산 등에 대한 표준세율 여러분 체계처럼 두 가지로 구분하셔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만약에 세율이 시험에 나오면 출제는 여지없이 예외에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 예외는 여러분 원칙보다 세율을 무겁게 하겠다는 중과세 목적입니다. 중과세다. 예외에다 적으셔야 돼요. 얘는 원칙보다 세율을 무겁게 무겁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외의 세율이 원칙적인 세율보다 어떡한가? 더 높은 거죠. 그럼 우리 가능하면 예외를 맞아야 돼? 원칙을 맞아야 돼? 원칙을 맞아야 돼. 어떤 세를 맞아야 할지도 모르면 끝난 거죠, 여러분. 아무거나 때리세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여러분 얘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끌고 와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끌고 와서 양도소득세에 적용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게 종합소득세 세율을 어떻게 한다? 준용한다. 끌고 와서 적용한다.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준용 규정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많이. 법을 공부하다 보면 준용 규정이란 말은 뭐 엄청 나오는 거고요. 그럼 저쪽에서 적용하던 규정을 일로 끌고 와서 여기서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준용한다 그래. 그래서 결국은 양도소득세 세율로 맞으나 종합소득세 세율로 맞으나 세율은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로 맞으나 종합소득세 세율로 맞으나 세율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그러면 종합소득세 세율은 뭐를 말하냐? 최저 몇 프로부터? 6%부터 최고 42%까지 7단계로 구분해서 각 단계를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계단형 형태로 높아지는 무슨 세율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예, 386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386조. 386조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 기본 세율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맨 위에 기본 세율. 그래서 밑줄 종합소득세 누진세를 준용한다라고 됐죠. 그래서 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6%부터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그대로 얼려 끌고 오겠다는 얘기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끌고 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양도소득세 무슨 세율로 한다 여러분? 기본세율로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은 바로 뭐를 말하냐? 종합소득세 세율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표를 보세요. 잠깐. 누진세율 표 봐. 그럼 1200만 원일 때는 몇 프로 여러분? 6%. 1200을 쳐서 4600만 원까지는 15%.
4,600을 채워서 8,800만 원까지 몇 프로? 24%. 8,800을 채워서 1억 5천만 원까지 몇 프로? 35%. 1억 5천만 원 채워서 3억까지 몇 프로 여러분? 38%. 그 다음에 3억을 채워서 5억까지 얼마? 40. 5억을 채워서 몇 프로 여러분? 42%. 그래서 이렇게 각 단계로 6%, 15%, 24%, 35%, 38%, 40%, 42%몇 단계로? 7단계로 누진세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이 누진세율이 가장 무슨 세율이다? 낮은 세율이란 얘기야. 맞아도 무슨 세율 맞으라? 누진세율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로 오면? 예배로 오면 에고 쌍코피 터지고 세금 왕창 내고 쫓겨나는 거야. 일로 오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예배 갑시다.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384쪽 보세요. 384쪽.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바로 뭐냐? 첫째, 미등기 양도입니다. 너 또 걸렸다. 미등기 양도. 너 나와. 미등기 양도. 너는 비과세도 안 해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못 받고 양도소득 기본제도 못 받고 세율은 양도소득세 제일 높은 몇 프로 맞아? 70% 맞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것은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소득세의 몇 프로를 10%를 뭘로 조치한다 그랬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조치한다 그랬죠.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조치한다고요? 10%. 상대적이야 이건 상대적. 그러면 미등기 양도 때 양도소득세를 몇 프로 했어요 여러분? 70%. 그럼 저 70%에 몇 프로? 10%. 그럼 몇 프로 되는가? 7%를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때려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항상 뭐가 있는 것은 여러분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 추가된다? 10% 추가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미등기 양도 때 세부담주는 몇 프로라는 얘기야 여러분? 77%라는 얘기야. 소득세 몇 프로? 70%. 그리고 요거의 10%인 7%를 뭘로 내라는 얘기야? 지방소득세를 항상. 그래서 얘는 절대 찢어지지 않아. 소득세! 그러면 뭐가 쫓아오는가? 지방소득세! 예, 꼭 룰룰룰룰루 하면서 오는 거야. 몇 프로? 10%. 그럼 여러분 이거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 엄청 무서운 거야 여러분. 과표 이력이 발생하면 미등기 양도할 때 7,700을 세금으로 떼가고 나보고 얼마 먹으라는 얘기야? 2,300 먹으라는 얘기야. 1억 중에서.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여러분. 민법보다 더 무서워. 개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77% 막아봐. 개론 이거 나발이가 없어져. 까불고 있어. 얘는 맞아봐야 알아요 세금은. 세금은 맞아봐야 쌍꺼풀 터지고 현금이 줄줄줄 빠져나가봐야 아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 소득세법상 얘보다 하나가 더 높은 게 있다고 그랬죠 한번. 얘보다 더 높은 세율이 있어. 70%보다 더 높은 게 90%짜리가 있죠. 90%짜리가. 몇 프로짜리? 90%짜리야. 그럼 왜 90%냐? 100%가 아니라. 90%면 또 몇 프로 쫓아야 돼? 지방소득세 10% 쫓아져. 그러니까 몇 프로니까 99%가 돼. 그게 맥sim입니까? 만약에 100%를 해버리면 세율이 몇 프로가 되냐면 110%가 그럼 오버가 돼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이 90%에서 잘라버리니까 더 받고 싶은데 지방소득세 때문에 90% 자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90%짜리 적용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명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은행이나 증권회사든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을 때 비실명거래를 했을 때 비실명계좌로 했을 때 그러면 이자가 나온다 배당 나온다 그러면 99% 세금을 다 떼갔다는 얘기야. 맞아 봤어? 맞아 보질 않으면 몰라. 그게 몇 프로? 90%. 그 다음이 얘야. 무서운 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전혀 그 무서워하는 눈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비사업용 토지야.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강조시키는 게 뭐냐면 무조건 외우지 말고 냄새가 나잖아요. 용어 자체가 반듯한 용어들이 아니죠, 여러분. 응? 반듯한 용어가 아니잖아. 미등기, 비사업용. 그럼 벌써 여러분 어감사 나쁜 놈들 이렇게 삘이 와야지. 그러니까 무겁게 때려야 돼, 가볍게 때려야 돼. 무겁게 때려야죠, 무겁게.
제가 뭐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세법은 용어를 보시고 용어상에 뭔가 어떤 의미가 전달된단 말이야. 법률 중에서 가장 그래도 쉽게 의미가 전달되는 게 세법 용어입니다. 민법 뭐 이런 거 정신 못 차리죠. 그래도 우리 세법은 그래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인데 어떤 토지 여러분? 비자가 들어갔잖아요. 딱 어감상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두 번째로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러면 너는 누진세에다가 몇 프로? 10% 포인트를 할증과세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10%라고 했고 여기는 제가 10%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뭐냐? 절대적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야? 상대적 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10%하고 10% 포인트는 같은 의미다고 다른 의미다고? 다른 의미다고. 10% 그럼 이거는 상대적. 앞에 숫자 10% 상대적으로 가는 거고 10% 포인트는 앞에 숫자가 얼마냐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를 10% 자체를 더하라는 얘기야.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알고 있어. 그러면 누진세도 몇 프로 더하라고 여러분? 10% 포인트. 그러면 얘가 몇 프로짜리면 6%짜리면 10%를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몇 프로? 16%가 되는 거죠. 자, 15%짜리였다. 그럼 여기다 몇 프로 더하는 얘기야? 10% 그 자체를 더하는 얘기야. 그럼 몇 프로니까 2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각 단계에서 여기 최고 몇 프로? 42%? 10% 더하라고. 그럼 몇 프로? 52% 가는 거죠. 어이 무섭죠. 무섭죠. 당연히 기본세보다 무거 안 무거? 무겁잖아. 몇 프로가 붙는데 10% 포인트가 더 붙는데 이거 엄청난 거야, 여러분. 1억이면 1,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고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그래서 B3년 토일 때는 누진세도 몇 프로? 10% 포인트를 뭐 하는 거? 할증한 거죠. 더한 소리 한다. 자, 세 번째 갑시다. 순서를 여기 보죠. 여기는 어디죠,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을 말하는 거. 저거 요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을 말한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주택을 아파트를 짓는데 서울에 조정 대상적인 서울에 아파트 건설하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뭐를 당첨권, 분양권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팔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보유 기간 불문 무조건 50%세를 받습니다. 50%대입니다. 여기 주의할 거는 아파트 당첨권과 분양권이 50% 할증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은 요 50%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같은가 다른가? 다른가? 양도성 달리 취급합니다. 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는 맞지만 이 양도소득세는 얘는 주택과 관련이 없는 거고 얘는 주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요 주택으로 보는 조합 입주권은 50% 중과 대상에 포함하라고요? 제외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4번 뭘 따진다? 보유 기간을 따집니다. 보유 기간. 보유 기간을 따져서 우리 세법에서 보유 기간은 변곡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년과 2년이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변곡점이다. 변곡점, 터닝 포인트. 저는 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 제 키가 원래 1m 85였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다. 1년 미만이다. 에이, 그래도 1년은 이상이다, 야. 에이, 그래? 그래도 2년 미만이다. 에이, 그래도 2년 이상은 보였다, 야. 그래서 일단 1년 미만일 때는 50% 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이때는 40%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일 때는 별도로 또 다시 세율을 적용합니다. 얘들은 누구니까? 주택이니까.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죠. 일반적 부동산보다 주택이나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은 낮게 가겠다는 얘기죠. 낮게. 그래서 여기는 1년 미만이면 40%입니다. 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죠. 뭐 최근에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뭐 16개에서 12개는 나온다는 데서 다 나왔어요. 작년에도. 다만 4개가 너무나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워 보였지만 실은 12개, 11개는 제가 강조했던 데서 그대로 나왔었어요. 다만 끝까지 버티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7, 8할 때 되니까 다 어디 갔는지. 올해도 또 그러겠지. 또 7, 8할 때부터 슬슬 문제 풀이하면 안 보인다? 잡으러 다녀야 돼 나는. 자습실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그냥 화장실 앞에 지키고 있다가 도망가서 잡으러 다녀야 돼. 세법은 막. 또 올해 또 잡으러 다녀야 되나? 자, 요거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양도소득세 제일 적은 세율은 무슨 세율을 맞는 거랬죠,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돼. 양도세 제일 적은 세율은 어떤 세율을 맞아야 된다고? 누진세를 맞아야 된다. 누진세율. 응? 그러면 부동산이나 이거 중요한 거야. 실무 나가서도 중요하고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세 제일 적은 무슨 세율로 맞으려면 누진세율로 맞으려면 몇 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가? 그렇죠. 2년 이상을 보유해줘야 누진세를 맞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게 뭐일 때는 주택이거나 뭐일 때는 조합원 입주권은 몇 년 이상을 보여야 1년 이상을 보유해야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진세로 간다 그 얘기죠. 응? 이거 중요한 거야 진짜. 여러분 이런 거 의사결정 해줘야 돼.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여러분 봐요. 1년 미만은 몇 프로죠? 50%인데 1년 이상 몇 프로죠? 40%죠. 그러면 세율이 10%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이 11년 10일이 나왔어. 보유기간이 몇 년 나왔다고? 11개월 10일 나왔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몇 프로? 20일만 더 보면 이제 몇 년으로 가는가? 1년 이상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시나? 11개월 10일이면 1년 미만에 걸렸으니까 몇 프로 여러분? 50%잖아. 그런데 이거 시기만 조금 며칠만 늘려줘도 20일만 늘려줘도 1년 이상 그렇게 몇 프로 줄어? 40%면 10%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금액 자체가 커, 세액 자체가. 왜? 억 단위니까 기본적으로. 억거리잖아, 세액이, 양도책이. 그럼 이력이 10%면 얼마가 줄어드는가? 이력이 10%면 얼마 줄어드는가? 1,000만 원 줄어드는가? 1,000만 원.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얼마 줄어드는가? 1,100만 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 10일 만에. 11만 원에 1,100만 원 벌라고 해봐.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계약서 도대체 몇 장을 써야 돼. 응? 1년 6개월, 1년 12개월 요 변곡점 근처에 있을 때는 여러분 항상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컨트롤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객이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 만나는 거 집 복불복이야. 복불복. 이런 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 만난 사람은 전생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사람은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가 없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뭐 대충 뭐. 제가 요즘 이렇게 블로그라도 이런 데 좀 들어가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놨다라는 공인중개사들한테 막 전화 걸어봤어요. 전화 걸어봅니다. 다 전화번호 걸리죠? 자기 광고용으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뭐 하나 좀 물어보겠다고 해서 블로그 올리신 글 보고 전화 드렸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블로그 참 좋은 걸 잘 봤다. 그러면서 슬슬 이제 물어보죠. 그럼 이제 자꾸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는 국세청에 상담하시고요. 그럼 이 자료 어디서 뽑으셨는데요? 또 딴 데서 뽑아온 거다 그러고.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를 모르면서 그냥
만든 건데. 그래도 잘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이번에 참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에서 그 블로그 올린 글 중에 그 내용 진짜 실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글을 올리신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 그런 거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세율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런 거 몇 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정신 못 차리죠.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칙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누진 세율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양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때 양도세를 부담을 어떻게 한다? 높인다. 중과. 그럼 예외 규정은 다 무슨 규정이다? 중과. 얘보다 다 무겁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미등 양도 몇 프로? 70%. 비상요태 누진세 몇 프로 더 하라고요? 10% 포인트 더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정 대상적이 있는 주택이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보유기간 불면 몇 프로 여러분? 50%죠. 단 이때에 요 조합원 입주권은 50%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고요? 제외라고요? 제외라고. 그럼 얘는 왜 제외했냐? 일로 가니까. 응? 일로 가니까.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양도했다. 그러면 일로 가는가, 일로 가는가? 일로라고. 그래서 보유 기한에 따라서 1년 미만은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진세.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일 때, 1년 이상일 때 누진세로 간다.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다음 중 어떻게 물어보냐?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거 찾아보시오.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거 찾아보시오. 그러면 예외 스테이를 시절에 집어넣고 예외 집어넣고 누진세율 적용 대상 하나 딱 집어넣으면 되죠. 뭐 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했다. 그럼 뭘로 가는가? 뭘로 가야 돼? 누진세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죠. 요즘 문제죠. 이런 게. 옛날 문제하고 달라요. 자, 그 다음에 385쪽 갈게요, 여러분. 385쪽. 양가를 본 조정 대상적인 주택이나 특례세율 별표 2개.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실무 나가서 판단하는 게. 근데 우리 시험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거기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결론. 얘는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특례세율이죠. 어디 있다고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의 소재는 뭐 여러분? 주택을 양도했을 때 특례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일 때만 중과세 하는 겁니다. 주택일 때만.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자, 적어놔. 조합원 입주권은 뭐에는 포함하지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만 그 자체가 중과 대상은 아니다. 입주권 자체가 중과 대상은 아니다. 입주권을 양도했다 해서 그 자체가 중과세 대상은 아니다. 꼭 잡으시 바랍니다. 어제 실무 특강인데 그 성수동 쪽에서 현업에 종사하신 분들 많이 오셔갖고 질문을 좀 개별적으로 많이 질문하는 바람에 좀 저녁도 못 먹으면서 상담해 주는데 성수동이 그렇게 뜰 줄 몰랐네. 뚝섬에서 강의할 때 들어갈까 말까 했었는데 아이. 4년 전에 6억 5천 주고 산 것이 지금 2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란 특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과 잘 봐. 조합원 입주권을 합해. 요 합한 숫자가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합한 숫자가 얼마면 2면 2가 되면 즉 2주택자가 되면 그 얘기야. 그럼 이때는 누진세에다가 역시 몇 프로? 10% 포인트를 할증 과세하고 여러분.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합해서 이 숫자가 3 이상이 되면 이때는 누진세에다가 20% 포인트를 할증 과세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박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거기. 그래서 1, 2 하나, 3, 4 하나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꼭 적어놔, 거기 책에다가. 이렇게 누진세에다가 10% 포인트 또는 누진세에다 20% 포인트 할증 과세가 될 때는 아까 우리 봤었는데 제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제외한다. 이거 꼭 적어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이렇게 누진세대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 할증 과세 대상이 되면 무조건 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대상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포인트 할증 과세 대상이라도 뭐는 받아 그래도 그쵸 기본 공제는 받죠 여러분. 요거 이런 거 출전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출전은 어떻게 장난치냐면 누진세대가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 할증 과세가 되는 조정 대상적 있는 2주택 이상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했고 슬쩍 기본공제 얻어 붙여버려 특별공제 묻어갖고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머! 하고 잡아야죠. 특별공제만 못 받지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는다고 잡아내야 되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또 이제 외로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 입주권을 합한 숫자가 두 개다. 2주택자다. 1세대 2주택자다. 그럼 누진세대 몇 프로? 10% 포인트 할증하죠. 주택가 입주권을 합해서 숫자가 몇 이상이 되면 3 이상이 되면 이때는 누진세대 몇 프로? 20% 할증 과세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나요? 주택가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수를 합해서 자 주택 하나에 조합원 입주권 주택 둘에 조합원 입주권은 없죠. 그럼 이건 몇 주택자가 되는가? 2주택자. 2주택자. 어? 주택가 입주권에서 더해서 2주택자. 반드시 항상 뭘 양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택만 중과 대상이 되는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중과 대상? 아니야. 어? 입주권은 뭐를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만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얘는 입주권 자체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고. 그럼 입주권은 뭘 적용하라고? 이거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 누진세로 간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뭘 양도했을 때 여러분? 주택을 양도했을 때 포인트 할증 과세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주택 3개 갖고 있고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하나 주택 둘에다가 조합원 입주권 하나 주택 둘에다가 조합원 입주권 둘 다 몇 이상이 되는 거는 3개 이상. 그럼 얘는 몇 프로? 20% 할증 과세하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면 고객한테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좀 정리돼 주시고요. 넘어갑시다. 386조. 양가를 3번 주식과 파생 상품이 있죠 여러분. X 시험에 안 나와. 들어가지 마. 나뭐 틀려 그냥. 나와도 제가 볼 땐 답은 아닐 거야 아마. 답은 절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실제 실무 나가면 이거 주식에 대한 세율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주주냐 아니냐 판단할 때 대주주는 시가총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에서 연도별로 그게 자꾸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387조 여러분 특례세율 나와 있네요. 자, 요 특례세율 요거 잠깐 적어볼게요. 요 특례세율은 적으세요, 여러분. 아니, 뭐 적으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얘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입니다. 소득세법상 투기지정 지정. 우리 공법부터 해갖고 부동산 과열 위험 지구가 우리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역이 하나 있고요.
네,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 있고 들어보셨죠?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가 있고 세 번째 역시 또 주택법상 뭐가 있냐면 조정 대상적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득세법상 투기적이냐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냐 또는 주택법상 청약 조정 대상적이냐에 따라서 규제가 같아 달라. 다 다르죠,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제가 딴 데 실무특 할 때 그런 거 다 해버리는 거야. 야, 투기적이다. 그럼 어떻게 세법상 규정이 되는 거고 공법은 어떤 규제가 됐고 LTV, DTI가 어떻게 되는지 정부 규제 내용을 알아야 되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라서 내가 지금 중개하는 물건이 투기 지역에 있는 건지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건지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건지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여기 나오는 것은 소득세법상 무슨 지역이다 그러면 투기 지정지역이에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가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가 있다면 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결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가 지금 어디 있다고 여러분? 투기 지정지역에 있다. 그 얘기야. 투기 지정. 요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관심을 갖고 보셨는지. 비과세 쪽 한번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329쪽 와보세요. 그림 봤던 거 기억나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런 거에 대한 규제 내용을 제가 뭐 따로, 그건 공법 시간에 나는 거니까 제가 따로 하진 않았지만은 투기지역 거기 있죠, 여러분? 자, 요 투기지역이 한때는 지정됐다가 말소됐다가 다시 2017년 8월 3일부터 투기지역이 다시 지정된 거죠.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 야 강동구 있다, 야 축하드린다, 야. 아 요즘 강동은 이제 삐포야, 거의 뭐 별로도 안 좋아하네. 그다음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현, 양천구죠, 영등포구, 강서구 그리고 우리 세종자치시가 우리 현재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적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로 오세요. 그래 나 투기 지정적이다. 그럼 딱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뭐 비사업용 토지 요 규제 하나밖에 없다고 결론은 지금은. 왜냐면 주택에 대한 규제가 청약 조정 대상적으로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까 청약 조정 대상 여기 넘어왔죠 여러분 주택은. 응? 그 주택 일로 와버리는 바람에 투기지에서 빠져버린 거야. 그럼 결론 투기 지정적인 비사업용 토지는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비사업용 토지 아까 봤어 안 봤어? 봤죠 저기서. 어디 있든지 관계이시 없이 소재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 무조건 누진세대 몇 프로? 10% 포인트 할증 과세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런데 요 토지가 어디 있으면 투기 지정지역에 있으면 여기에다가 10%를 또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은 얘는 누진세대 몇 프로? 예, 20% 할증 과세가 되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좀 우리 하남시 그쪽으로 가면서 뭐 토지가 나왔다, 중개했다. 근데 그게 무슨 토지로 걸리면 이거 작업해야 돼. 무슨 작업해야 돼? 빗자를 빼게 해야 돼. 빗자가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면 여러분 20% 할증 과세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양도자 양도하려고 그래 안 할래? 안 합니다. 도로 매물 해소해 갑니다. 저는 실무에 계신 분들 그런 연락 많이 옵니다. 드디어 나대지 큰 거 하나 잡았다고 해서 지금 중개 큰 거 하나 했는데 세금 때려보고 계산해봤더니 세무사한테 계산하려고 했더니 그거 내니까 아유 그렇게까지 세금 내가면서 내가 양도 안 하겠다. 도로 매물 걷어갔어. 그래서 공인중개사 손가락 쭉쭉 빨고 있었어. 그럼 뭐 해야 돼? 요거 작업해야 되죠. 빗자를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질 않으면은 왕창 먹는 거야. 그럼 사전적으로 여러분이 모임을 알아야 돼. 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지. 네, 요거 그래서 특례에서 요거까지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특례에서는 양가로 1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정적인 부동산은 무슨 토지,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는 누진세율 10% 포인트 더한 거에다 10% 더 더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어디 있다 보니까 투기 지역에 있다 보니까 10% 포인트가 더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 산출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보유기간 계산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원칙은 무슨 세율이야, 여러분?
누진 세율이죠. 근데 예외 미등기 양도 비삼년 토지 조정 대상적이라는 아파트 당첨권 이 예외가 아니면 이제 뭘 따져? 보유 기간 따지는 거죠. 요때 요 보유 기간 어떻게 따질 거냐 그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큰 의미는 아니야. 그럼 우리 저 양도소득세 적용 때 보유 기간은 어떻게 따질 거냐? 역시 보유 기간을 따질 때 여러분 뭐와 뭐를 구분해?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세요. 그럼 원칙은 여러분 다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소유권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양도일까지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역시 시험에 나오면 뭐가 중요한가? 예외가 중요하죠. 뭐 시험에는 예외 별표 하나. 자,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보니까 여러분 뭐죠, 여러분? 상속과 증여네. 상속과 증여. 즉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은 세율을 적용할 때 언제부터 따지라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상속받은 자산 양도하면 언제 추정하기로 보죠, 원칙? 상속 개시일이죠. 그런데 세율을 따질 때, 세율 저 보유 기간 따질 때는 상속 개시로 따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 여러분?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로 가라 그 얘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자, 두 번째. 증여받은 자산은 언제 취득하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증여받은 날이죠. 받은 날인데 뭘 적용할 때는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즉 무슨 대상이면 증여 2월 과세 대상이면 이때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가라.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조금 더 비교 정리해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가면 여러분 부담스러우니까.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상속을 받은 자산 양도했다. 원칙 언제 취득하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야. 근데 양도소득세 세율 따질 때 보유 기간을 따질 때는 언제부터 따지라는 얘기 여러분?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따지라 그 얘기야. 자, 증여받은 자산 양도 원칙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건데 증여받은 날인데 뭘 적용할 때는 증여 2월 과세 대상일 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한 따져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상속과 증여를 제가 여러분 교재에 그림으로 조금 더 풀었었는데 389쪽에 한번 집에 가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상속을 받았을 때 증여를 받았을 때 차이점을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양도 자산 갑시다. 자, 여기서 우리 말하는 각종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미등기 양도 70% 적용 대상이 되는 미등기 양도가 뭐냐라는 걸 정의가 나왔죠. 같이 볼까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 자산이란 밑줄 토지 건물 부동산이죠. 다시 밑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걸 취득한 자가 밑줄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이걸 안 했죠.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게 바로 우리 양도소득세 말하는 미등기 양도입니다. 뭘 안 했다고요?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게 미등기 양도야.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안 하고 팔아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이 자기 명의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걸 우리 공시법에서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시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우리 뭐라 부른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했다 걸리면은 아장 내겠다는 얘기야. 걸리기만 하면 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세금은 항상 뭐야? 걸리느냐 안 걸리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내가 미등기 양도하겠대. 그럼 해.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와요. 그럼 걸려요 교수님? 그래요. 그럼 저는 뭐라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건 네 복불복이다. 왜냐면 과세 행위가 완벽하게 100%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과세 관점에서 놓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법은 항상 세무 의사결정은 뭐냐? 확률 게임이야. 이렇게 했을 때 걸릴 가능성과 걸리지 않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확률 게임이야. 복불복이야. 가끔가다 이래요. 어떤 분? 교수님 제가 부동산 양도했는데요. 예, 양도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걸리나요? 그래요. 걸리나요? 그래요. 그러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100%는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걸릴 가능성이 계속 어떻게 하니까 점점 높아지는 거죠. 점점. 빠져나갈 가능성보다 걸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그걸 자꾸 계속 옥죄니까. 못 빠져나게 만들죠. 못 빠져나게. 양도했는지 안 했는지 과세관청에서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보면 아냐? 부동산 거래 신고 내고 다 받아보면 되죠. 시, 군, 구청에 들어갔던 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했잖아요. 여러분. 했다고 좀 얘기해줘. 중개법 배우셨죠?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시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면 계약 체결부터 며칠이네? 60일이야? 30일이야? 30일에 개정 안 됐어? 60일로 가고 있어 지금 중개법에서? 그럼 그 말로 갑시다. 내가 알 뻔 아니지. 하여튼 그날 이내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실질 거래가를 뭐 하게 됐어? 신고하게 됐죠. 누가 신고했어? 공인중개사 개입된 매매일 때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개입되지 아니한 매매일 때는 거래 당사자 공동 신청하게 됐죠. 그럼 신고 다 내용 받아버리면 돼. 그래 나중에 국세청에서 뭐 보면 돼? 양도세 신고 나온 거 확인하면 되는 거죠. 상쿠스하면 다 걸리는 거야 100%.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세금은 이제 요즘은 거의 다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다. 옛날처럼 수작업할 때가 아니야. 지금 행정 전산망이 다 이제 통합돼 버리기 때문에 시군 구청의 자료가 다 국세청으로 다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 있으니까 이제 어제 뉴스 나왔죠. 어제 정부에 또 뉴스 하나 발표했는데 우리는 뭐 관심은 없어. 우리 공인중개사 아니야. 월세 신고 받겠다고 그랬죠. 전월세 신고 받겠다고 했잖아. 다 받겠다는 얘기야. 그 행망이 안 되면 전산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잡냐고. 생각해봐. 전국에는 수많은 모든 부동산 전월세 다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야. 신고 받겠다는 얘기야. 그럼 그 백데이터 처리해서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PC 갖고 안 돼? 게임용 PC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컴퓨터 슈퍼컴퓨터. 응? 제일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기상청에 있어. 기상청. 기상청이 내가 제일 세. 하여튼 어느 나라나 기상청 컴퓨터가 제일 세. 왜? 모든 기상에 대한 데이터를 다 백데이터로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느 나라나 과세관청에 있어. 국세청 컴퓨터가 두 번째로 서열 2위야. 물고 있어. 넘어지다. 그래서 점점 걸려. 그래서 미등 양도 뭘 안 하고 양도하는 거 여러분? 취득 등기를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강조 싶은 건 이거야. 여기까지만 하고 쉽게 여러분. 미등 양도는 요거 뭐를 안 하고 양도하는가? 취득에 관한 등기죠. 그러면 미등기 양도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면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여러분?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가 있는데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하고 안 하고 양도하는 걸 말하는 거야. 여기서 취득 등기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안 한 거야. 뭐가 있는데도 등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안 한 거야 여기는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지 이거는. 이게 성격이 같냐고 다르냐고. 다르죠. 얘는 등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등기를 안 할 때 이걸 규제하겠다는 얘기고, 얘는 등기부가 있어서 없어서 취득 등기 여기는 안 하는가 못 하는가? 못 하는 거죠. 그냥 얘는 미등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럼 규제 대상은 뭐마냐? 등기부가 있는데도 취득 등기를 안 한 거. 요 놈이 바로 규제 대상이죠. 그럼 우리 책 몇 번? 양가로 2번 있죠.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있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그럼 걔들은 다 뭐야? 취득 등기를 안 한가 못 한가? 응? 못한 것들이지. 못한 거니까 규제 대상이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하겠다 그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응. 마치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는가 못 하는가? 복습해야 되는데 이제 벌써 3월이야 이제 알잖아. 점점 시간이 빨라지는 거. 여름에 시계 속도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
똑같은 시기의 반가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390쪽 보세요. 쉽시다. 쉬었다 갑시다. 뭐,